강림입니다. 이곳은 제주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도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 거야?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생방으로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편집 분량의 내용들이 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거도 나오고 제주 거도 나오고 뭐 해외 거도 막 나오고 그럴 때는 그때그때 소화해내는 편집이 부족해서 인력이 나중에 편집이 돼서 나가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모 방파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저는 요즘은 이렇게 바다도 많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촌 마을 같은 그곳의 그 요트라든가 또는 바다로 나가는 고깃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배 위에서 서울, 한국의 서울 또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무슨 즐겁게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 참 지금 문재인 정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편이 안 갈라져 있었고요. 심하게 편이 안 갈라져 있었죠. 그리고 참 살기 좋았었던 것 같은 그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5년 동안의 편성을 좀 보겠습니다. 5년간의 예산 200조를 늘린 이 정부가 차기 정부서 지출을 줄여라. 참 어이가 없네요. 내년 나라빚 1,000조가 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50%가 넘는 이 상황에서 5년간의 예산 200조 늘리고 이 정부에서 막 써대고 자기가 떠난 후에 차기 정부서 지출을 줄여서 쓰든가 말든가, 나는 다 쓰고 내려가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예산은 604조 4천억, 8.3%를 증액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5월 달에 그만두는데 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음 대권까지도 잡기 위한 주도권을 충분하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은 우리가 쓴다. 다음 정권, 차기 정권은 아껴서 써라. 우리가 다 쓰고 창고에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 국민들한테 펑펑 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까지 빚더미에 앉아서 허덕이는 모습을 본인은 보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겠죠. 자기 자식들은 아마 남아 있겠군요. 정말 아마도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인간으로 저는 기록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많은 것을 자기가 퇴임길에 정말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법을 만들어서 닫아놨지만, 결과적인 것은 정권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정권을 바꾸게 만든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자기가 아무리 맞고 갔다 하더라도 정말 이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끝은, 결말은 결국 죄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쭉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곧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를 조금 내려와서 옮겨봤습니다.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오니까 이렇게 요트가 가까이 보이네요.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제주. 아직까지 저는 10년 후에 제 모습이 한국의 제주에 있을지 서울에 있을지, 또 미국에서는 하와이를, LA를, 이렇게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토록 봐도 이렇게 부동산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 정권은 저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올라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르는 것은 수익과 공급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뭘 짓겠다고 말은 꺼내놓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정부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날로 심해지고 지금이 한탕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은 문재인이가 내려오고 나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한탕도 이제 없다. 난 거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LH 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만 들으면 대출을 받아서 김의겸이를 비롯해 무조건 부동산을 사고 보는, 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빨리도 팔았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짧게 사서 짧게 먹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그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비롯해 사람들도 많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질 걸 생각하고 부동산이 폭등을 하거나 더 사기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 또는 40대 50대들이 바라보는 부동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 너무나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이 정부에서 세금만 들이다 걷어가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다 풀어질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모든 것을 풀기에는 아마도 복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 풀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어쨌든 지금보다야 나은 지금 윤석열 정책 제1호가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권이 바뀐다면 이제 어디까지 그 정책이 지켜질지 지켜봐야 되지만, 우선 대권에 나와서 양장구도로 확실하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야 훨씬 양갈래로 찢어진 대한민국,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부동산 잘 잡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또 이렇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값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2억 3억 하던 게 7억 8억 하던 게 15억 16억으로 터무니없이 2배로 뛰면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오름폭이 있기보다는 올라가는, 왜냐하면은 팔겠다는 사람보다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 잡을 수 없는 그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악착함 같은 마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어떤 또 정책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다 나은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 하는 짓을 보십시오. 빚더미에 앉은 50%가 넘는 빚 채무, 그리고 내년에 1000조가 넘는 빚, 그리고 5년 동안에 200조 이상의 자기가 확보한 올 내년 예산이 605조 수천억을 또 이렇게 쓰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기주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질주를 했던 이것들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돼야 할 텐데,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서 빨리 잘 안정이 돼서 함께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상당히 나쁜 짓, 못할 짓을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악독하고 악질, 악마같이 행동은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조금이라도 두 갈래로 갈라져서 대한민국이 찢어지는, 서로가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법의 우두머리는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문재인이 확실합니다. 국회 언론중재법 추가적 검토 환영, 이런 내용을 봐도 추가적 검토 환영, 대단히 많은 보수 신문을 비롯해 그것까지도 때려잡기 부족했는지 더 많은 추가 검토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 개인 1인 미디어까지 다 때려잡고 말 안 들으면 깜빵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더 세게 채택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퇴임길에서, 그렇다면 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유튜버에서 가장 심하게 나를 씹을지 모를 테니 겁난다, 이런 내용으로 들을 수밖에 없네요. 참,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 나오는데 문재인이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고요. 예, 정말 이렇게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를 수천 명에서 2천 명이 좀 미흡되는 어마어마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도 K방역으로 우리나라는 대단히 잘했다, 이런 거꾸로 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 정권, 정말 한도 끝도 없고요. 좀 보기가 싫고, 어떤 뉴스도 이제 가짜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라는 거는 그나마 A채널이라든가 TV조선 9시 뉴스는 정말 조금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벌금으로 때려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심하면서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말해야 할 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제주 좋은 데서 여러분들에게 빚더미에 앉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심스럽고 안타까워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좌파 정권과의 싸웠던 몇 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정권이 바뀌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야 되고요. 정권이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러움도 많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날까지 보수를, 우파를 위한 이 정권이 바뀌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